일본이 단 한 문장을 발표한 순간이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전략물자, 심사 대상 전환. 그 짧은 문구 뒤에 숨은 파장은 거대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수년간 준비해온 정밀 타격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중국은 비웃었습니다. 고작 소재 몇 개, 돈으로 사오면 그만이다. 그러나 일본 엔지니어들이 공장을 떠난 지 정확히 3개월 후 중국 전역에 1200대 반도체 핵심 장비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수백 조를 쏟아부은 공장은 단숨에 비싼 고철 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위기의 한복판에 조용히 등장한 이름 한국. 5년 전 같은 공격을 받았지만 단 6개월 만에 반도체 국산화로 돌파하고 이제는 세계가 의존하는 유일한 대체 공급원.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일본의 칼날을 기회로 바꾸었고 어떤 나라는 그대로 무너졌을까요? 이 극적인 역전 드라마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48시간. 중국 최대 반도체 공장이 완전히 멈추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23년째 글로벌 공급망을 분석하는 수석 연구원이죠. 제 책상엔 매일 수백 개의 보고서가 쌓이지만 2026년 2월 그 월요일 아침만큼 손이 떨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문은 고작 두 줄이었어요. 중국으로의 반도체 핵심 소재, 전략물자 즉시 수출 제한. 커피잔을 놓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2019년 한국을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칼날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중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첨부된 미국 상무부의 극비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충격이었어요. 중국 주요 파운드리 가동률 48시간 내 40% 하락. 72시간 후 생산라인 전면 마비 예상. 40%가 48시간 만에 멈춘다고요? 중국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연간 200억 달러를 R&D에 쏟아붓는 SMIC. 그 거대한 공장들이 단 이틀 만에 무너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보고서를 넘기다 손을 멈췄어요. 고순도 불화수소 72시간 대체 공급원 한국 외에는 없음. 한국? 그 순간 7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을 향해 똑같은 칼을 휘둘렀을 때 저는 삼성 붕괴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썼었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 6개월 내 치명타 예상. 제 시뮬레이션은 명확했습니다. 일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6개월 만에 일본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2000번이 넘는 실패를 기록하면서요. 밤낮 없이 공정을 수정하고 0.01도의 온도 차이를 잡아내고 불가능하다던 순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8개월 후 한국은 해당 소재 분야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3번이나 다시 계산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제 2019년 보고서 말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응 속도는 모든 예측 모델을 이탈함. 기존 산업 이론으로 설명 불가. 그 설명을 저는 7년간 미뤄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똑같은 칼날이 중국을 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바뀌었어요. 왜 한국은 6개월 만에 일어섰는데 중국은 48시간 만에 무너지는가? 저는 책상 위 2019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노란 형광펜으로 그어진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연구진, 공정온도 편차 0.01C 이내 제어 성공. 2000회 이상 실패 기록. 각 실패마다 정밀 데이터 축적 통상 개발 기간 3년. 한국은 6개월 달성 속도 6배 0.01도. 그 작은 숫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엔 그냥 기술 스펙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엔 실시간 중국 증시가 떠 있었어요. SMIC 주가가 개장 10분 만에 15%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 2천억 달러가 하루 만에 증발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자본은 한국의 10배였습니다. 설비는 더 최신이었고 엔지니어는 10만 명이 넘었어요. 하지만 뭔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워싱턴의 데이터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심천행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SMIC 본사가 거기 있었어요. 답은 현장에 있을 겁니다. 비행기 예약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이메일 알람이 울렸습니다. 제목 긴급 마이너스 한국기술진 중국 파견 확인.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자신들을 구했던 그 기술로 이번엔 중국을 구하러 가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가진 게 대체 뭐길래?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 답을 찾으면 제가 23년간 써온 미국의 공급망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거라는 걸요. 저는 심천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 48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심천공항에 도착한 건 발표 후 36시간째였습니다. SMIC 공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소라면 24시간 불을 밝히는 거대한 반도체 단지.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건물 절반이 어두웠어요. 36시간 만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가 반쯤 멈춰 있었습니다. 클린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수천 개의 로봇팔이 정지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초당 100번 움직이는 팔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공중에 떠 있었어요. 정적. 거대한 시설이 멈췄을 때 흐르는 정적이 이렇게 무겁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복도에 모여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중국 현장 책임자 왕 박사가 저를 상황실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이틀간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어요. 대형 모니터에 떠 있는 공정 데이터. 빨간 경고등이 수십 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반응기 온도 편차 0.03씩. 0.03도. 저는 그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왕 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본 불화수소가 끊기자 국산 소재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순도가 99.9999%에서 99.9995%로 떨어졌어요. 그게 온도 편차를 만들고 0.0004%. 이 미세한 차이가 0.03도의 편차를 만들고 그 0.03도가 전체 공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0.01도. 네. 2019년 한국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 공정온도 편차 0.01도 이내 제어 성공. 왕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0.01도요?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은 해냈습니다. 2000번 넘게 실패하면서요. 그 순간 2019년 여름 한국의 한 연구소를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소재연구소. 일본 규제 발표 3개월 후였죠. 그날 밤 11시 연구동 4층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문 너머를 봤어요. 젊은 연구원이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반응기가 돌아가고 결과가 나오고 실패하고 다시 조정하고.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일본한테 사면 되는데. 하지만 지금 심천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장은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한국의 실험실은 꺼지지 않았었는데. 왕 박사가 말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우리 장비는 세계 최고입니다. ASML 최신 EUV 200억 달러 투자. 단지 일본이 공급을 막았을 뿐입니다. 그 말투엔 자존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분노도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공정을 몇 번이나 시도해 보셨습니까? 47번입니다. 47번. 한국은 2000번이 넘었다고 했는데.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중국 0.03도에서 멈춤. 47번 시도. 200억 달러. 한국 0.01도 달성. 2000번 실패. 새벽 3시의 불빛. 이 차이가 뭘까요? 왕 박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한국 기술진이 도착합니다. 그들이 해결책을 가져올 겁니다. 한국. 7년 전 같은 칼에 맞았던 나라. 하지만 일어섰던 나라. 그리고 지금 중국을 구하러 오는 나라.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2019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소재 기업 연구동, 새벽 3시에도 불이 켜져 있음. 연구원들의 퇴근 시간 관측 불가. 꺼지지 않는 불. 그게 답의 실마리일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SMIC 공장 건물. 절반은 어두웠고 절반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0.01도. 작은 수치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와 작은 수치 하나를 견딜 수 있는 나라.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감은 확실했어요. 내일 아침 제가 23년간 믿어왔던 모든 산업 이론이 흔들릴 거라는 예감이요. 다음 날 오전 9시 공장 전체가 혼란에 잠긴 가운데 상황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12명 회색 작업복을 입은 한국 기술진이 은색 카드 케이스를 들고 나타났어요.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알고 온 사람들처럼 침착했어요. 왕 박사가 물었습니다. 이 공정을 정말 살릴 수 있습니까? 한국 팀장은 짧게 대답했어요. 우린 2019년에 같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중국이 이틀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한국이 6개월 만에 일본을 추월했던 바로 그 문제. 그 경험을 가진 나라가 지금 제 앞에 있었어요. 한국 팀장이 하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센서와 장비가 빼곡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의외였습니다. 장비에 귀를 댔어요. 한 엔지니어가 반응기 배관에 귀를 대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5초, 10초. 그는 천천히 배관을 따라 이동하며 다른 지점에 다시 귀를 댔어요. 중국 기술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여긴 진동이 다릅니다. 센서 수치보다 손이 먼저 알려줍니다. 그는 배관을 손으로 감싸 잡았어요. 마치 맥박을 재듯이. 저는 전율했습니다. 천문학적 가치의 EUV 장비가 멈춰 있는 가운데 단 12명의 손끝과 귀가 문제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엔지니어가 압력 센서를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수치는 정상인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는 센서 배선을 따라가며 연결 부위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요. 접점 산화. 0.02초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요. 중국 엔지니어가 놀라며 물었어요. 0.02초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2019년에 같은 실수를 127번 했습니다. 127번. 몸에 새겨진 숫자였어요. 한국 팀장이 중앙 콘솔로 다가갔습니다. 모니터를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압력을 마이너스 0.005 기압으로 조정해보죠. 왕 박사가 되물었습니다. 0.005요? 그 정도가 차이를 만듭니까? 한국 팀장이 작게 웃었어요. 우리는 그 0.005 때문에 6개월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6개월 2019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2000번이 넘는 실패. 그 모든 시간이 0.005라는 숫자 하나를 찾기 위한 것이었어요. 중국은 47번 시도하고 멈췄습니다. 한국은 2000번 시도하고 답을 찾았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압력 밸브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프가 요동치더니 점점 안정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도 편차가 줄어들었어요. 0.03도에서 0.025도로, 다시 0.02도로. 왕 박사가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이게 아직입니다. 진짜 조정은 지금부터예요. 12명이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온도 센서, 압력 밸브, 유량계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0.003도, 압력 마이너스 0.002 기압, 유량 0.5%. 미세한 조정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졌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요. 지휘자 없이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연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같은 문제를 겪었지만 완전히 다른 해답을 가진 나라였어요. 중국은 돈으로 장비를 샀습니다. 한국은 시간으로 경험을 샀어요. 중국은 센서를 믿었습니다. 한국은 손끝을 믿었어요. 중국은 47번에 멈췄습니다. 한국은 2000번을 견뎠어요. 30분 후
반응기의 온도 편차가 마침내 0.01도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왕 박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이게 가능했습니까? 한국 팀장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2019년 겨울에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12명의 손끝이 200억 달러의 설비를 되살렸다. 이것이 한국이 가진 것이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은 살아남았고 중국은 무너졌는지. 답은 자본도 장비도 아니었어요. 실패를 견디는 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팀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공장 구내식당. 중국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상황실에 있었어요. 한국 팀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문제를 찾으셨습니까? 한국 팀장은 젓가락을 놓고 천천히 말했어요. 톰슨 박사님, 우리가 빨랐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느렸던 경험이 있어요. 느렸던 경험. 2019년 여름, 우리는 첫 시도에서 실패했습니다. 10번째도 100번째도 실패했어요. 127번째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접점 산화가 0.02초 지연을 만든다는 걸요. 3개월을 썼습니다. 3개월. 하나의 실수를 찾는데 9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천에서 5분 만에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미 127번 당해봤으니까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국은 빠른 게 아니었어요. 이미 느렸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다릅니까? 한국 팀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중국은 SMIC에 2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최고의 장비를 샀어요. 최고의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사지 않았어요. 무엇을? 실패할 시간입니다. 실패할 시간. 200억 달러는 성공을 사는 돈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실패는 오직 시간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19년 6개월간 2,000번이 넘게 실패했습니다. 매일 밤 실험실 불을 켰어요. 새벽 3시에도 반응기를 돌렸습니다. 그게 자본이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저는 2019년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3시에도 불이 켜져 있음. 실패를 축적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중국도 47번 시도했습니다. 한국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47번은 시도 횟수가 아닙니다. 포기하기까지의 카운트다운이에요. 가슴에 꽂혔습니다. 중국은 47번째에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투자자가 있으니까요. 분기 실적이 있으니까요. 47번째 실패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멈춥니다. 한국은요? 우리는 2000번째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일본이 끊어버렸으니까요. 삼성이 멈추면 나라가 흔들리니까요. 2000번째 실패는 비용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중국 자본 축적. 47번 비용의 한계. 한국 실패 축적. 2000번 데이터의 시작. 한국 팀장이 말했습니다. 자본은 성공을 복제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혁신을 만들어요. 중국은 일본의 성공을 복제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로 새로운 길을 만들었어요.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한국은 18개월 만에 세계 1위가 됐을까? 일본보다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일본보다 똑똑해서? 아닙니다. 일본보다 많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견뎠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9년 제 보고서를 떠올렸어요. 한국의 대응 속도는 모든 예측 모델을 이탈함.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 모델은 자본을 계산했어요. 설비를 분석했습니다. 인력을 평가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견디는 힘을요. 한국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오전 생산 라인을 다시 가동합니다. SMIC는 48시간 만에 멈췄지만 72시간 만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72시간. 일본이 설정한 타이머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시간 안에 중국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왜 중국을 돕습니까? 경쟁사인데요. 한국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는 2019년에 배웠습니다.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게 더 강하다는 걸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것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능력.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워싱턴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공급망 전략 제고 자본 축적이 아닌 실패 축적 국가를 주목하라. 그리고 첫 문장. 미국이 간과한 것 한국은 돈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다. 실패가 많아서 이겼다. 다음 날 오전 6시. 일본이 공급을 끊은 지 정확히 71시간째였습니다. 저는 클린룸 관제실에 서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SMIC 생산 라인 전체가 떠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건물들이 하나둘 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한국 팀장이 중앙 콘솔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생산 라인을 재가동합니다. 중국 엔지니어 50명이 숨을 죽였어요. 왕 박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시계를 봤습니다. 72시간 타이머가 1시간 남았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첫 번째 밸브를 열었습니다. 1번 라인, 불화수소 주입 시작. 모니터에 숫자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압력, 온도, 유량. 모든 수치가 실시간으로 흘렀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도였어요. 만약 실패하면 72시간이 지나고 일본의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온도 편차 0.01도, 0.01도. 아직 0.01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제의 0.03도보다는 가까웠습니다. 이번 밸브 조정. 압력 마이너스 0.003. 12명이 각자의 위치에서 동시에 움직였어요. 온도 편차 0.012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온도 편차 0.010도. 순간 관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0.01도. 한국이 2019년에 달성했던 그 숫자 6개월과 2000번의 실패 끝에 찾았던 그 숫자. 지금 심천에서 첫 번째 시도 만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장은 표정이 없었어요. 아직입니다. 30분간 유지해야 합니다. 30분. 0.01도를 30분간 유지해야 비로소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카운트를 시작했어요. 1분. 온도 편차 0.010도 유지. 5분. 온도 편차 0.009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10분. 온도 편차 0.010도. 다시 올라왔지만 범위 아니었어요. 중국 엔지니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왕 박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15분. 유량 0.2% 조정 필요. 승인. 즉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프가 살짝 흔들리더니 다시 안정됐어요. 20분. 온도 편차 0.009도. 25분. 온도 편차 0.010도. 저는 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9분. 한국 팀장이 시계를 봤어요. 10초 남았습니다. 관제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5, 4, 3, 2, 1. 30분. 온도 편차 0.010도. 그 순간 왕 박사가 무릎을 꺾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중국 엔지니어들이 환호했습니다. 누군가 서로 껴안았어요. 누군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1번 라인 안정화 확인. 2번 라인 시작합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성공을 축하하는 대신 즉시 2번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차이였어요. 중국은 한 번의 성공에 감격했습니다. 한국은 한 번의 성공을 시작점으로 봤어요. 중국에게 성공은 목적지였습니다. 한국에게 성공은 과정이었어요. 2시간 후 SMIC의 12개 생산 라인이 모두 가동됐습니다. 모든 라인에서 온도 편차 0.01도 이내를 유지했어요. 왕 박사가 한국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한국 팀장이 웃었어요.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첫 번째 시도였어요. 이 첫 번째.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어요. 한국에게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의 연장선이었어요. 심천 공장은 새로운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전쟁의 다른 전선이었어요.
일본이 설정한 72시간 타이머. 한국은 71시간 만에 그걸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SMIC 공장 건물 전체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반쯤 어두웠던 그 건물들이 지금은 24시간 전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불빛은 중국의 자본으로 켜진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2000번 실패로 켜진 불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SMIC 12개 생산 라인이 가동된 지 9시간이 지났습니다. 왕 박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한국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의 성공입니다. 진짜 양산은 100번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100번. 하지만 이미 9시간째 안정적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2019년 우리도 첫 성공 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10번째에서 실패했습니다. 진짜 양산은 100번을 반복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배우는데 2000번이 걸렸어요. 그럼 한 달은 3일 안에 합니다. 지금부터 72시간 연속 가동합니다. 1번 라인부터 시작하죠. 중국 엔지니어들이 술렁거렸습니다. 72시간 연속? 미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한국 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 온도 편차 0.010도. 수율 95.2%. 두 번째. 0.009도. 다섯 번째. 0.011도. 열 번째. 온도 편차 0.015도. 범위 이탈. 열 번째 패턴. 센서 표류. 재조정. 3분 만에 조정을 끝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우리는 10번째에서 같은 문제를 73번 겪었습니다. 외우고 있어요. 73번. 20번째. 압력 변동. 밸브 조정. 30번째. 유량 감소. 펌프 증가. 40번째. 센서 지연. 배선 확인. 매 10번마다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5분 이내에 해결했어요. 왕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팀이 가진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지도였습니다. 2000번의 실패가 만든 지도. 10번째엔 센서가 표류하고 20번째엔 압력이 변동한다. 모든 패턴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중국은 처음 걷는 길이었습니다. 한국은 2000번 걸어본 길이었어요. 50번째. 반환점입니다. 이제부터 더 어려워집니다. 왜죠? 50번 이후부터는 누적 오차가 발생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를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예측 불가능한 변수도 2000번 경험했습니다. 60번째, 70번째, 80번째. 문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응했어요. 90번째. 저는 거의 72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라인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95번째. 96번째. 97번째. 98번째. 99번째. 마지막입니다. 100번째가 시작됐습니다. 30분 후. 100번째 완료. 온도 편차 0.010도. 수율 95.1%. 그 순간 왕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국 팀장에게 걸어가더니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 오래. 중국 엔지니어 50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가 아니라 경의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100번. 한 번의 성공은 운이다. 100번의 반복은 실력이다. 왕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게 뭔지. 무엇입니까? 실패의 지도입니다. 실패의 지도. 완벽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2000번의 실패로 지도를 그렸어요. 그 지도가 있었기에 100번을 3일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 지도가 없었어요. 47번 시도하고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D.C. 국무부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제 보고서 제목이 떠 있었어요.
공급망 안보 재평가, 한국 반도체 소재 기술의 전략적 가치. 30명의 정책 기반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톰슨 씨, 핵심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한국은 SMIC 생산 라인을 72시간 만에 복구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0.01도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 팀은 온도 편차를 0.01도 이내로 제어했습니다. 일본은 0.05도, 미국은 0.08도예요.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최고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센서 표류를 3분 만에 잡았습니다. 73번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한국은 2000번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가 지금 미국이 살 수 없는 자산이 됐어요. 국무부 차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한국은 실패의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번째엔 센서가 표류하고 20번째엔 압력이 변동해요. 이 패턴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게 기술입니까? 기술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중국은 20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47번 만에 멈췄습니다. 한국은 돈이 없어서 2000번을 견뎌야 했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3가지 제안입니다. 첫째, 한국을 공급망 핵심 파트너로 재분류하십시오. 둘째, 실패 축적 시간을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십시오. 셋째, 미국도 실패할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국무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를 백악관에 올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일본의 그림자, 중국의 경쟁자. 하지만 선전 공장에서 본 건 달랐습니다. 한국은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0.01도. 그 숫자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쿄. 일본 경제산업성 회의실. 한국이 SMIC를 살렸습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네. 72시간 만에 12개 라인 전부 복구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아닙니다. 그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19년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 알겠군요. 장관님, 괴물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괴물로 만들었어요. 베이징, 중국 공업정보화부. 왕 박사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기술진의 지원으로 SMIC는 정상 가동 중입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한국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죠? 왕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혼자 버텼을 때 배운 게 있다고요. 함께 버티는 게 더 강하다는 걸요. 선전. SMIC 공장 앞. 한국팀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0번은 시작입니다. 이제 1000번, 1만 번을 하셔야 해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2000번 했으니까요. 왕 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빚을 졌습니다. 한국 팀장이 웃었어요. 빚이 아닙니다. 투자예요. 언젠가 중국도 누군가를 도울 날이 올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6년 6월. 한국이 증명한 것. 자본은 성공을 복제한다. 하지만 실패는 혁신을 만든다. 47번 vs 2000번. 그 차이가 세계를 바꿨다. 0.01도. 한국이 그은 새로운 기준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 선전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또 다른 문제와 싸우고 있을 겁니다. 이 0첫 번째 실패를 향해. 그게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이유였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협력자로요. 미국 국무부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을 전략적 소재 파트너로 재분류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 한 소재 기업 회의실. 한국 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톰슨 씨,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선전 이후 어떠셨습니까? 바빴습니다. 일본에서 3건, 대만에서 2건, 베트남에서 1건 요청이 왔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0.01도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거든요. 미국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새 팹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율이 85%를 넘지 못해요. 온도 제어 문제네요. 예상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방식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방식? 미국은 빠른 성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린 실패가 필요해요. 한국 팀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19년 우리가 배운 건 이겁니다. 실패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기록할 수는 있다. 기록? 네. 첫 번째 실패, 10번째 실패, 100번째 실패. 각각을 문서화하고 패턴을 찾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네요. 최소 6개월입니다. 하지만 그 후엔 100번을 3일에 끝낼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6개월 워싱턴은 3개월을 원했어요. 하지만 선전에서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73번의 실패가 3분의 해결로 이어지는 걸. 좋습니다. 6개월 드리겠습니다. 한국 팀장이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미국이 실패할 시간을 주셔서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은 기준선을 한국이 다시 그었어요. 0.05도에서 0.01도로. 저녁 호텔방. 저는 본국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한국 반도체 소재 산업의 전략적 재평가. 2026년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그림자가 아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을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한국은 2000번 실패하며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 첫째, 자본은 성공을 복제하지만 실패는 혁신을 만든다. 둘째, 47번의 시도는 비용의 한계다. 하지만 2000번의 시도는 데이터의 시작이다. 셋째, 장비는 돈으로 산다. 하지만 경험은 시간으로만 산다. 미국의 선택. 한국을 경쟁자로 볼 것인가, 파트너로 볼 것인가. 중국은 이미 선택했다. 한국의 지도를 빌렸다. 일본은 후회하고 있다. 괴물을 만들었다고. 이제 미국의 차례다. 권고사항. 한국의 소재 기술을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라. 실패 축적 시간을 투자 지표로 포함하라. 6개월의 인내가 10년의 우위를 만든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어딘가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야근하고 있을 겁니다. 이 0첫 번째 실패를 기록하며 2002번째 도전을 준비하며.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나라. 47번에서 포기하지 않고 2000번까지 간 나라. 일본이 그은 벽을 넘어선 나라.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2026년 6월 중국 선전에서 목격한 것. 한국은 0.01도로 세계를 바꾸고 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보고서는 워싱턴에 도착할 겁니다.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2000번의 실패로 지도를 그린 나라. 그 나라와 함께 가는 것. 그게 미국이 선택해야 할 길이었습니다. 창밖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엔지니어가 2003번째 도전을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0.01도를 0.005도로 만들기 위해. 그게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였어요.